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또 아침이 밝아왔어요. 목요일 06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차례장의 새벽 1교시 방송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재밌게 들어주시면은 열심히 떠들도록 할게요. 어제 밤에 제가 자려고 하다가 갑자기 무슨 영상이 하나 떠가지고 추천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네요. 역시 세상은 넓고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한 36인가 밖에 안 되는 남자인데, 그 남성의 딸이 16살이야. 16살짜리 시집을 보내는 일종의 무슨 뭐 잔칫날 같은 그런 행사장 동영상이었어요. 36살짜리가 벌써 작년이야, 작년. 우리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쪽 라오스더라고요. 라오스. 여러분 아시죠? 동남아 라오스. 이 라오스라는 나라가 아주 골 때리더라고. 이게 보니까 조혼이야, 조혼. 거기는 그 문화가 조혼이래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는 게 겉이 보면 그게 뭐 상식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문화야, 문화. 응? 보통 14살, 15살, 16살 하여튼 어린 나이에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뭐 시집장가 가고 하는 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몽족이라고 했대요. 몽족. 이 라오스의 몽족은 한 14살, 15살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당연하듯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라오스라는 나라가 아주 좀 독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그 부모들 나이가 대부분 뭐 30대, 뭐 한 초반, 중반 좀밖에 안 되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도 참 우리나라하고 완전 다르구나. 우리나라는 뭐 30대 돼도 장가 가니 많이 그런 애들이 태반인데 노총각 노처녀들이 막 득실득실한데 그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면은 또 일찍 또 아이들을 낳겠죠. 출산하면은 또 뭔가 좋은 점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도 어린 놈이 벌써부터 할아버지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음? 하여튼 참 특이해요. 이 나라가 넓어서 그런 건 나라가 참 넓다기보다는 세계는 넓은 것 같아. 넓고 다양한 인종들, 문화, 음?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동남아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뭐 캄보디아 그쪽에 있는 거겠죠. 소수 민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라오스라는 나라 참 독특했습니다. 생긴 것도 보면 거의 뭐 한국 사람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들은 BTS를 안 해. 또 희한하게 BTS를 알아가지고 요즘 뭐 한류의 그 영향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고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아이들이 저렇게 외치대는 거 보면은 야 이게 진짜 K-팝 영향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뭐 K 드라마, K 음식, K 컬처. 진짜 이쪽 분야가 앞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K 컬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해주면 이런 게 있어요. 오래가는 인연과 지나가는 인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지나가는 인연은 일이 생길 때만 연락을 해요. 또 좋은 것을 보면 자기만 알고 이 무엇을 줘도 고마운지 몰라. 10개를 줘야 겨우 하나를 베푼다고 하죠. 약속 시간에 늦어도 미안한 줄 모르고요. 내 비밀을 안주거리로 항상 삼더라고요. 서운한 일은 담아뒀다가 폭발시키고 준 것만 기억하고 받은 것은 잊어버리더라. 이게 결국은 지나가는 인연인데 오래가는 인연은 이 별일이 없어도 수시로 연락을 하고요. 좋은 것을 보면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요. 한 개밖에 안 줬는데 10개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항상 빨리 나와 있고 내 비밀은 혼자만 간직을 합니다. 서운한 일을 서운하지 않게 얘기를 하겠죠. 받은 것만 기억하고 준 것은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대부분의 인연은 그저 지나가는 인연일 뿐인 겁니다. 그런 인연에 굳이 힘을 쏟고 정성을 기울여봐야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겠죠. 그래서 오래갈 인연에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 오래갈 인연. 여러분을 생각해주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갈 인연이 되겠죠. 인생에서 보면은 인간관계의 수는 결코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나갈 인연 100명이 주는 행복감보다는 오래갈 인연 3명이 주는 행복감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합시다. 반드시 명심하자. 여러분 공감 안 되나요? 저는 공감이 되네요. 보니까 3명만 있으면 인생 성공하겠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폰에 충성하는 나라 도대체 어느 나라냐? 이 중국 같아, 중국. 이 중국인들의 아이폰 사랑이 그야말로 폭발적이라고 하네요. 미국을 제치고 아이폰의 출하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올라섰어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아이폰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합니다. 이 점유율 0%대한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IT 전문 매체 그 테크고잉에 따르니까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테크인사이트에서 지난 2분기 아이폰 글로벌 출하량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아이폰 출하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이 중국이더라는 거지. 아이폰이 가장 많이 유통된 시장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중국 내 아이폰의 출하량이 미국을 넘어선 것은 이례적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니까 21년 3분기부터 줄곧 1위를 유지하던 미국 내 아이폰 출하량이 이제 지난 2분기 처음 중국에 이제 밀립니다. 그래서 중국 내 아이폰의 인기를 이제 가능케 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중국 내 아이폰의 인기는 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6.18 쇼핑 축제에서도 주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는데, 중국 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점유율만 늘었답니다. 6.18 쇼핑 축제에서 11월 광군제랑 함께 중국의 양대 블랙 프라이데이죠. 이걸 꼽혀요. 해당 기간의 판매 실적은 특정 제품의 인기를 이제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쓰입니다. 점유율 상위 5위의 중국 기업은 해당 기간 점유율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모두 줄었는데, 비보는 19.3%에서 18.2%, 아너는 18.에서 15.4, 샤오미 16.5에서 15.4%고요. 오포는 16.8에서 13.8%로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해당 기간 다른 제조사 모델로 옮겨갔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수요는 아이폰으로 몰렸어요. 그 애플의 점유율이 5위권 제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올라서 2.7%포인트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내 전반적인 스마트폰 판매량이 8% 감소한 가운데 이 중국 제조사를 따돌리고 점유율이 오른 거죠. 이러한 인기에 중국 내 아이폰의 입지는 탄탄해지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보니까 아이폰의 중국 내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부터 20%대로 진입을 했고, 지난 1분기까지 20%를 유지했는데 20% 점유율은 제조사 가운데 유일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반면에 삼성전자의 갤럭시는 중국 시장에서 아주 고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6.18 쇼핑 축제 기간 판매량 5위권 내에 삼성폰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중국인의 삼성 홀대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등장 초기에 그 당시 보니까 중국 내 탄탄한 점유율을 보였던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의 성장에 길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조사 업체에 보면 그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트에 따르니까 2013년 삼성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9.7%를 기록한 적도 있고요. 그 외에 오포, 비보, 샤오미, 화이 등 중국의 제조사,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오면서 2021년 삼성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0.6%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2분기 중국이 아이폰 최대 출하량을 기록을 했고요. 향후 중국 내 그 갤럭시 고전은 이어질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고전하더라도 극복해야 합니다. 어차피 극복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이제 차세대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미국 실리콘밸리 그 R&D 조직을 신설을 했어요. 기술 초격차를 통해서 경기 침체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경쟁 우위에 서겠다, 그런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16일 보니까 투자은행의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5월 12일 미국 실리콘밸리의 삼성종합기술원 산하에 차세대 반도체 R&D 조직이죠. 삼성 페더럴
삼성 페더럴 INC 이걸 설립했네요. 해당 조직은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 미주 총괄법인 DS에 들어섰는데, 이 시장에서는 삼성이 신설된 R&D 조직을 앞세워 가지고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반도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 것은 최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시장에 그런 상황과 관련이 깊어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려가지고 글로벌 무대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죠. 그 실제 삼성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경기 침체 여파로 수요가 급감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프레스에 보니까 PC용 드램 범용 제품 DDR4 8기가짜리 지난달 평균 고정가가 1.34달러 기록을 했는데 6월보다 1.47% 하락한 수준이에요.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합니다. 메모리 카드하고 USB형 낸드 플래시 범용 제품 128기가짜리의 고정가 평균 3.82달러로 보합세를 보였죠. 또 반도체 위탁 생산 등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사업들의 경우 대만 TSMC를 비롯해서 이 경쟁사와의 기술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삼성이 사실상 주도했던 그 초미세 공정의 경우 TSMC가 최근에 2나노미터 공정 시제품 생산 계획을 앞당기다 보니까 이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오는 25년 양산 계획을 밝힌 TSMC는 이미 2나노 공정 첫 번째 고객사로 애플하고 엔비디아를 확보를 했어요.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18나노 이하의 D램과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16나노 이하의 로지칩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하고 기술을 이 중국에 드릴 경우 미 상무부에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어요. 사실상 중국 내 그 첨단 반도체 장비 업그레이드를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겠죠.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삼성의 관계자는 이 조직이 신설된 만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삼성전자가 미국의 그 AI 반도체 기업이죠. 그 그로크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짓고 있는 그 파운드리 공장의 첫 고객사로 확보를 했답니다. 그로크라는 회사가 있는가 봐요. 그로크. 내년에 하반기 테일러 공장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파운드리 물량의 수주전이 이제 본격화됐다는 분석인데, 이 반도체 업계에서 TSMC의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거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AI 칩하고 가속기 전문 팹리스인 그 그로크는 미국에서 가동 예정인 삼성의 4나노미터 이 공정에서 차세대 반도체를 제조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파운드리 고객사인 팹립스 등 테일러 공장에서 칩 양산 계획을 공개한 것은 그로크가 처음이더라. 이 그로크는 2016년에 구글 엔지니어 출신이죠. 조너선 로시언 CEO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회사예요. 임직원 다수는 구글에서 AI 반도체를 개발하던 엔지니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그로크는 AI 학습하고 이 추론에 그런 특화된 칩과 가속기를 현재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선 그로크는 텐스토렌토, 그 세레브라스 등과 함께 향후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떠오르는 스타트업으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크는 2021년 4월에 그런 성장성을 인정받아가지고 타이거 글로벌, D1 캐피털 같은 세계적인 그 벤처 캐피털로부터 약 3억 달러를 투자받았어요. 이렇게 그로크가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할 차세대 AI 칩은 기존 제품 대비 최고 4배가량 전력 효율이 높고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이 그로크는 85,000개에서 최대 60만 개의 칩을 활용을 해가지고 AI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삼성이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짓고 있는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은 내년에 하반기부터 칩 양산에 들어가고, 이 그로크의 AI 칩하고 이 가속기도 공장 가동 시점에 맞춰서 생산될 것이라고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TSMC의 고객 확보정도 이제 불붙을 것 같고요. 애플과 AMD, TSMC, 테슬라와 퀄컴 등은 삼성전자의 잠재 고객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빡세게 이제 해야죠. 삼성전자 놓치면 안 됩니다. 고객사 확보 많이 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니까 삼성이 기존 갤럭시 폴더블 폰하고 워치, 태블릿을 대상으로 해서 원 UI 5.11, 원 UI 5 워치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최신 갤럭시 시리즈에서 선보인 기능들을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최신 원 UI의 일부 신규 기능을 기존 모델에도 빠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에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원 UI 5.11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갤럭시 탭 S8하고 S8 플러스, S8 울트라, 탭 7, 탭 7 플러스, 탭 7 FE, 탭 S6 라이트 뭐 여기까지가 가능한가 봐요. 그리고 탭 A8, A7 라이트, 뭐 액티브 3, 액티브 4 등 같은 갤럭시 태블릿에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은 오는 23일부터 갤럭시 Z 폴드 4랑 플립 4, 폴드 3, 플립 3, 폴드 2, 뭐 Z 플립에 적용될 예정인데 갤럭시 워치 5랑 워치 5 프로, 워치 4, 워치 4 클래식 등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도 일부 이제 신규 기능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갤럭시 Z 플립 4랑 폴드 4 사용자들은 기존의 플렉스 모드로 감상하던 미디어 컨텐츠를 더 향상된 기능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고, 이 스마트폰을 플렉스 모드로 접으면은 패널 아이콘이 화면에 나타나가지고 다양한 그런 기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툴바에서 아이콘을 길게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원하는 대로 플렉스 모드 패널에 툴바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분할 화면 보기, 터치패드, 화면 캡처 이 다양한 기능을 간편하게 볼 수 있네요. 더불어서 미디어 컨텐츠 재생 시는 플렉스 모드 패널에서 앞 또는 뒤로 약 한 10초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표시되고요. 시간 표시줄을 터치하면은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누르고 있는 지점에 시간이 노출됩니다. 이렇게 폴더블 폰과 태블릿에 지원되는 멀티태스킹 기능도 더 직관적이고 쉽게 개선됐고, Z 폴드 4랑 플립 4, 탭 S8 사용자는 이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팝업 화면으로 삼성 노트를 열어서 중요한 내용을 손쉽게 메모할 수가 있어요. 그 양손의 드래그 앤 드롭이죠. 이것도 이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메인 화면에서도 가능해졌고, 한 손으로 파일이나 앱 아이콘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폴더나 그 위치를 선택을 해가지고 쉽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자는 갤러리에 저장된 여러 사진을 그 메시징 앱으로 친구들과 더욱 빠르게 공유할 수도 있네요. 더불어서 이번 원 UI 5 워치 업데이트로 사용자들은 개인 및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기능하고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 옵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이번 업데이트는 갤럭시 워치 4랑 갤럭시 워치 5 시리즈에도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한층 강화된 수면 관리 기능은 보다 직관적으로 변경된 그런 UI하고 수면 점수를 구성하는 5가지여서 수면의 일관성들을 기반으로 개인의 수면 데이터를 심층 분석을 해서 이 사용자가 자신의 수면 습관을 더 잘 이해할수록 돕는 것 같아요. 또한 수면 모드 실행 시에 워치 하단 센서를 눈에 보이지 않는 LED 적외선 센서로 전환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갤럭시 워치 5하고 워치 4 그 시리즈 사용자들은 워치 6 시리즈에 처음 탑재된 그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제어 기능도 향상이 되네요. 워치에 연결된 그 갤럭시 Z 플립 4의 플렉스 모드로 사진 촬영 시에 워치의 컨트롤러 아이콘이 형성돼 가지고 더 간편하게 카메라를 손목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기능들이 첨부돼 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업데이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화이팅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